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미성 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게 정말 핫하죠. 이 성분이. 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또 뭐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핫한 성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나.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너무나 하나같이 다 양질의 고급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다른 영양제와 달리 정말 효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체험례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글루타치온에 대한 효능 이런 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루타치온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산화제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세요. 물론 이제 글루타치온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효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 이제 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분자량이 높아서 혈중으로 이행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대세였었어요. 실제로도 이제 논문이나 어떤 연구 이렇게 결과를 보면 혈중 농도를 측정했을 때 이게 입으로 충분히 복용하고 난 후에 혈중 농도를 측정했을 때 유의미하게 혈중 농도가 높아진 게 없다. 다만 그래서 주사제로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뒤집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술지나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 근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어떤 조건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경구 투여를 똑같이 했는데 과거에는 혈중 농도가 상당히 낮게 검출이 되고 현재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들춰봤더니 과거에 그 농도를 측정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면 혈중에는 산화형 글루타치온과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환원형 글루타치온의 농도만 측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복용을 해봤더니 혈중에서 산화형 글루타치온도 높아지고 환원형 글루타치온의 농도도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왜 환원형 글루타치온의 농도만 측정했을까? 이제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마 그런 견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은요, 환원형뿐만 아니라 산화형 글루타치온 또한 이게 리사이클링 돼요. 그러니까 산화됐다, 환원이 됐다, 다시 또 산화가 됐다, 환원이 됐다, 리사이클링이 되거든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산화가 됐어도 다시 그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환원이 돼서 다시 재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구 투여를 했을 때 산화형과 환원형을 같이 검출해 봤더니 상당히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질환의 어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게 농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다면 이 글루타치온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글루타치온은 이제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글라이신과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의 학자들이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아미노산들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쉽게 장점막을 통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 글루타치온은 이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분자량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점막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서, 그러면 분해가 된다면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최소한 정말 말 그대로 글루타치온으로서 합성이 되지 않는다면, 글루타치온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서는 최소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루타민이나 이 시스테인은요, 이 단일 성분으로서도 그 제품에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능이 좋은 아미노산들입니다.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다른 아미노산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글루타민은요, 우리 몸 체내 조직을 봤을 때 성장이 굉장히 빠른 조직 있죠. 세포 분열이 빨라서 성장이 빨리빨리 되는 조직들에 많이 검출이 되는,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세포 분열이 왕성한 조직에는 이 글루타민이 충분해야 세포 분열이 왕성해서 조직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고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성장이 그러니까 세포의 재생이 가장 빠른 부위가 어디냐면요, 점막이에요. 점막. 그러니까 우리 입 구강 점막, 코 점막, 뭐 인후, 뭐 식도, 뭐 위, 뭐 소장, 대장, 뭐 직장, 항문, 이런 점막들, 그리고 뭐 자궁, 뭐 질, 또는 뭐 이렇게 뭐 방광, 뭐 신장, 뭐 이런 곳들이 다 점막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막세포, 이런 상피 조직에 많이 존재하는 게 글루타민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글루타민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충분하다면 이런 점막 조직이 손상을 받았을 때 이 글루타민이 충분하다면 빨리빨리 이런 손상된 점막이 재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글루타민은 실제로 어때요? 보면 글루타민의 효능이 그 만성 위염이라든가 뭐 어떤 궤양성 장염이라든가 뭐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양배추 있죠? 양배추도 효과가 있는 게, 물론 다른 성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 양배추즙에는요, 이 글루타민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위염에 많이 먹잖아요, 양배추를. 그래서 이 글루타민이 그만큼 성장이 왕성한 조직에서 많이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글루타민의 이 글루타민 하나의 효능으로서도 이 글루타치온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영양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테인을 놓고 보면, 우리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LC500이라는 영양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광고도 많이 했던 약인데, 그래서 그 LC500의 주성분이 L시스테인이었어요. 근데 이 L시스테인이 그 효능을 인정받은 게 뭐냐면 기미 주근깨, 그리고 간장약으로서의 효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테인의 효능이 굉장히 그 기미나 이렇게 뭐 또 손톱이라든가 뭐 또 모발에 약점이 있는 분들, 탈모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면 최소한 이 글루타민의 효능과 이 시스테인의 효능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제 그러면 글루타치온 그러면 항산화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로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효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이 항산화제 쪽으로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글루타치온은요, 항산화제이면서도 항산화제의 어떤 그 대표격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산화제의 마스터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항산화제의 어머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항산화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현대에 와서 이 항산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이 활성산소가 이제 하는 역할이 있죠. 주로 이제 몸에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이 활성산소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없애고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효능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 이 활성산소가 몸에 나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약 90% 정도는 활성산소가 나쁘다면 10% 정도의 남은 활성산소들은요,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로운 순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식세포가 이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그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너무 많아서 이 활성산소를 너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처리를 해버린다면, 이 활성산소가 그 대식세포가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이물질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항산화제만 이렇게 먹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은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몸 안에 충분하게 되면, 혈중에 충분하게 되면 어떤 항산화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활성산소를 너무나 그렇게 없애버리는 효능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다른 항산화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조절을 해서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고 적절하게 제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항산화제라는 거고, 이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항산화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타민 C, 뭐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뭐 ALA, 그러니까 알파 리포익산, 그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 이 5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신호를 이렇게 서로 이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 항산화로서의 효능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마스터키, 대장격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루타치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바로 해독하는 해독제로서의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물론 이제 그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만큼이나 많은 부분이 이 환경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병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 있죠. 이 미세먼지는 그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구성 성분들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세포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각한 폐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폐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 미세먼지에는 그 사이즈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어떤 유해한 중금속이라든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될 어떤 유해한 화학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유해한 화학물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기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약물 중독 있잖아요. 약물 중독을 해독하는데 뛰어난 기능이 있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타이레놀 자체가 우리 간 독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레놀이 중간 대사물이 있어요. 이 중간 대사물이 어떤 우리 몸 안에 간세포 내에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낮게 있었을 때, 이 타이레놀의 중간 대사물질이 간에 심각한 거의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회생불능의 상태로 심각한 간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낮았을 때는. 그만큼이나 이 글루타치온의 적정한 농도는 이 약물 중독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중독의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 있죠. 이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는 뭐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그러니까 식품공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독하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많이 먹게 되는 농약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농약 성분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해독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성분으로 된 제품들 보면 어떤 그런 효능들이 많이 써 있죠. 이렇게 농약에 대해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한 효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쓰여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정말 글루타치온의 효능이 다양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이라든가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에게서 이렇게 해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루타치온은요, 이 피부의 노화, 그러니까 뭐 주근깨라든가 뭐 기미라든가 뭐 또 주름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루타치온은 체내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된다라 그랬잖아요. 3가지 아미노산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테인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 시스테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기미라든가 뭐 주근깨, 뭐 또 손톱이라든가 이제 모발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탈모 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효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능이 바로 이제 글루타치온의 효능이 이 시스테인의 효능에서 이 피부 쪽에
관련된 효능이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 글루타치온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산화제로서의 효능만 있다면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산화제로서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이게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뼈 말고는, 뼈도 물론 단백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정말 우리 몸의 대부분은 거의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글루타치온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외부 환경에서 손상이 됐을 때 이 재생하고 복구하는 효능은 그 어떤 다른 항산화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로서 재생이 되고 복구시키는 효능과 항산화제로서의 효능 두 가지가 이렇게 병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정말 많은 항산화제 중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질환의 치료 목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어떤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은 이렇게 흡수율이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뭐 어떤 제조 공법이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거 선택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글루타치온 제품으로서는 제가 썼을 때는 조화제약에서 나온 에바치온이 효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약국 어디를 가셔도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보통 제가 썼을 때 약 하루에 2알 정도에서 9알 정도 많이 먹게 했고요. 물론 암 환자인 경우에는 제가 12알까지도 드시게 합니다. 더 드실 수 있으면 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산화제이다 보니까 특별히 일단은 많이 먹었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미니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용량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맥시멈 최대 용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드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사제는요,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용량도 주사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비타민 C만큼이나.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서 양껏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을 결정하실 때는 약국의 약사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서 꾸준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약을 드리면 이제 병원 약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에 어떻게 효과를 보고 3, 4일에 보고 최소한 한 달 이내에 효과가 없으면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런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영양제, 항산화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4개월 이상은 최소한 드시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1년 이상 드시고 더 드실수록 좋다. 평생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루타치온의 효능이 내가 이제 경험을 하면 이제 열심히 드시는데 그 경험이 되기까지의 시간의 문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6개월이 지나서 효능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을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신다 그러면 내가 꼭 비타민처럼 이렇게 먹었을 때 3, 4일 만에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리고 개선이 되고 발걸음이 가볍고 활력이 생기고 이런 내 몸에 자각 반응이 없는 영양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최소한 한두 달은 지나야 내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영양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런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좋은 영양제를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효능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좋은 영양제들의 가치를 꼭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